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하이 퀄리티 착한 가격 아이원 등산 배낭.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 아이원 등산 배낭 메고 가을 산으로 떠나자. 폭스마켓의 놀라운 특가.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폭스마켓의 비타민 건강식품 특별전. 굿앤 내추럴 스마트 키즈 야미 베어.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화요일의 인기 코너죠.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그런데 이성무 기자가 아주 급격한 스케줄 변동으로 인해서 현재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성무야, 내가 두렵지 않니? 응? 자, 그래서 오늘 이성무 기자가 정말 죄송하게도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씀 꼭 전해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성무 기자의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또 저희가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우리 항상 대타가 더 어마어마하죠. 김남훈 대신 나왔던 곽통수 교수도 어마어마했고요. 제가 그게 자충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성무 기자의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최동호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교체 멤버 출전인데 네. 이럴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께서는 이미 손병희 선생님의 프로에 나오고 계시죠? 2주 전서부터 네. 우연찮게 2년이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고요. 네. 우리 이성무 기자 방송은 제가 오늘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고 그리고 뭐 이 기사 쓰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너무 쫄지 마세요. 네. 이성무 기자님. 이성무 기자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저보고 하길래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무 쫄지 말라 하시래. 아니, 이거 지금 하세요. 하자는 거야? 아니, 뭐지? 여태까지 실수한 거 없죠? 네. 예, 근데 저는 최동호 평론가님과는 이미 인연이 있어요. 예전에 TBS 교통방송에서 제가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 런던 올림픽이었나요? 예, 올림픽 때. 그때 한번 전화 연결 부탁드려가지고. 저는 그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까지는 우리 김남훈 씨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몰랐거든요. 저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정체불명이에요. 방송도 하는데 레슬링도 했다 그러고. 네.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 했었죠. 아하. 그래서 만나고 지난번에 한번 뵙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는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찾아봤는데 더 어려워져요. 이 방송하는 내용도 스포츠, 문화, 영화, 연극, 다 걸쳐 있어가지고, 야, 정체성이 뭐냐. 주특기가 없다는 거고요. 오직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거죠. 네. 하여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저는 교통방송할 때 그때 런던 올림픽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런던 현지에서 전화 통하신 거죠? 그런 분위기로 갔죠. 런던은 이동 아니에요? 런던 현지. 잠깐만. 런던에 있는 줄 알았어요? 런던에 있는 줄 알았죠? 역시 제가 잘했죠, 제가. 잠깐만, 어디서? 런던에 있는, 그때는 주로 시간대가. 네. 저 강남 선릉에 가면. 강남 선릉에? KTV가 있어요, KTV. 예. KTV 막 스튜디오 끝나고 나올 때쯤에. 네. 그 시간이 연결되고 그 시간 KTV에서 했었죠. 왜냐면. 강남 선릉이요? 런던 아니었어요? 런던 같은 분위기로 제가 했죠. 아니, 예.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PD가 시간을 잘 맞춰야 되면서 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떨 때는 시간을 좀 더 제가 늘리고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 늘려놨다가 예. 줄였다가 하면서 연결을 한 2번, 3번인가 부탁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최동호 씨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주변 소음이라든가 전화감 이런 게 런던 현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런던에 만약에 가게 되면 네. 한 방송 사고만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대박인데 네. 한국에 있어야지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현지 소식 같은 거 어떻게
인터넷 검색으로? 대개는 뉴스, 그러니까 팩트, 네. 발생한 거는 중계방송이랑 인터넷으로 네. 듣고, 예를 들어서 신아람 사건이나 몇 개 네. 굵직한 게 터졌잖아요. 이럴 때에는 전화로 저기 그 취재관 친구들, 네. 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협회 관계자들도 많이 가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소식을 빼들어가지고 오. 하는 거죠. 야, 그래도 어쨌든 예. 그러면 그 저번에 시차 런던 적응. 올림픽 이야기할 때 시차 적응. 그 오프닝 쇼 같은 거 이야기했던 거는 그냥 예. 똑같이 중계 같이 보고 얘기하신 거네요. 그때요? 예. 아니, 대부분 다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나랑 똑같은 거제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네,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야, 그렇구나. 아이, 그래도 정말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때요? 예. 그 10,000원만 뱉으세요, 출연료. 그때 받으신 거. 정말 좀 반갑습니다. 그때 너무 도움해 주셔가지고. 근데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네. 강남 성능에서. 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1부, 2부, 이제, 네이키드 토크, 이제 네이키드 토크라는 스포츠 라이브,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그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나 홍명보, 박주영, 기성용, 이 한국 축구.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뜨거운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효진 PD가 뉴스 예. 클립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스트레이트로 한번 들어보고, 예. 한번 또 대화를 진행시켜보죠. 예, 좋습니다.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는 뽑지 않겠다. 취임 때부터 밝혀온 홍 감독의 원칙은 영국을 다녀온 뒤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표팀에 꼭 필요한 골잡이일지라도 올 시즌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한 박주영을 뽑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부에선 대표팀에 불러들여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원칙은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상황마다 바뀌라고 있는 건 아니죠. 장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있는 거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출범 이후 원톱 부재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특혜를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박주영이 대표팀 복귀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감독을 비하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 기송용이 홍명보에 처음 승선합니다. 아직 부정적인 여론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지만 홍명보 감독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SNS 파문의 장본인 기성용이 홍명보 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 말리전 명단을 발표하면서 기성용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는 등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정적인 여론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소집돼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명확하게 지금 반감을 가진 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아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을 제일 먼저 기성용 선수한테 했습니다. 하나의 팀을 우선시하는 홍 감독의 철학과는 거리가 있지만 공수 조율 능력이 뛰어난 기성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아스널에서 여전히 기회를 못 잡고 있는 박주영은 제외됐습니다. 대신 구자철과 이근호, 지동원이 원톱 자원으로 뽑혀 네, 뉴스를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역시나 그 대표팀 선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그 원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홍명보 감독하면 역시나 원칙이 떠오르는 사나이인데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원칙이라는 게 소속팀에서 뛰지 않는 선수는 뽑지 않겠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명보 축구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딱 두 가지 키워드로 홍명보 축구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압박 그리고 공간. 근데 대표팀 운영의 원칙은 뭐냐? 원팀. 네. 그러니까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 플레이, 팀 조직력을 얘기하는데 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홍명보 대표팀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모두 다 우리가 어디에 쏟아졌어요? 기송용 선수하고 박주영 선수에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9월 30일
이래 이 브라질전 12일 네. 이제 그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관심의 초점이었던 기성용 선수는 합류를 했고 네. 박주영 선수는 합류를 못했죠. 네. 그랬는데 이 박주영 선수가 합류하지 못한 것을 보고서 축구 기자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나뉘어졌나요? 첫 번째는 네. 액면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저차원적이에요. 저차원적이다. 예, 현상만 보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원칙대로 갔다, 원칙을 지켰다라는 반응.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의 얘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분 얘기했다고 했다면은 한 40분 정도를 박주영과 관계된 얘기를 비중을 두고서 얘기를 했거든요. 오, 100분 중에 40분이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 들면? 40%는 박주영 네. 선수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허. 근데 이 원칙을 지켰다라는 이 저차원적인 반응하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은 그 아직은 시점이 아니다. 박주영 선수를 아직 부를 시점은 아니다. 네. 라는 데 초점을 맞췄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는 그 행간을 읽어서 헤드라인을 잡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의 예언은 네. 홍명보 감독은 반드시 박주영을 부릅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깨고서라도요. 예. 원칙을 깨고서라도 부릅니다. 그리고 내년 월드컵에 참가할지 여부는 평가전을 통해서 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박주영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줍니다. 네. 왜? 그런 것들은 물어보셔야죠. 저는. 그러니까요. 왜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 중에 그 썬더랜드의 지동원 선수 있죠. 네네. 그리고 퀸즈파크 레인저스, 이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인데 한국에서 인기가 별로 없죠. 박진호 선수를 내쳐가지고 이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네. 그 윤석영 선수 두 명이 이제 합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영 선수나 지동원 선수 9월달 한 달 내내 소속팀에서 경기 못 뛰었어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8월달에는 뛰긴 떴죠. 네네. 뭐 교체되기도 하고 선발로 나가기도 하고 뛰긴 뛰었는데 9월달 내내 못 뛰었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면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다는 내용, 그 원칙에 시사하는 바는 선수는 경기를 지속적으로 뛰어야지 경기력과의 감각을 유지할 그렇죠. 수 있다니 네. 절대로 맞는 얘기죠. 네. 근데 뭐 지동원 선수나 윤석영 선수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주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출전을 못 하나 뭐 가끔가다 출전하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감각은 있고 있으면 네.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인데 박주영 선수는 못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홍명보 감독이 영국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다 만나보고 왔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귀국장에서 한 얘기가 박주영 선수는 아직 2년 정도 이 아스날 유니폼을 입고 뛰지 못했고 가장 마지막으로 뛰었던 경기가 이 셀타비고의 그 네. 스페인 셀타비고에 임대됐을 때 4월 달에 뛰었었거든요. 올해 4월이요? 예, 올해 네. 4월이요. 그리고 한 경기도 못 뛰었는데 박주영 선수는 아직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경기력을 그러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의미심장하네요. 박주영 선수가 이 아스널에서 완전 내놓은 자식이었었어요. 네. 경기에 안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엔트리에 들어가 있으면 팀 훈련에 참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박주영 선수는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 그렇게 됐나요? 혼자 떠들었어요. 왜요? 왜? 왜냐하면 네. 이 구단이 예를 들어가지고 엔트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뭐 25명, 26명. 이 선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훈련 일정이랑 짜고 훈련을 하는데 박주영 선수는 완전히 전력 외 선수로 결정을 해가지고 구단에서 내보낸 거죠. 아하. 그래서 뭐 호텔에서 생활하고 훈련 장소 자기가 따로 알아보고. 그 정도였어요? 혼자 했었었죠. 그럼 겉도는 거잖아, 완전히. 예. 바로 지금 보이신 반응이 있죠. 그 네. 정도였었어요. 이거를 홍명보 감독이 가서 직접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원래 박주영 선수를 상당히 좋아했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뭐 군대 정확하게 나올 때.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주영 선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높이 평가했죠. 높이 평가했다. 예. 왜냐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홍명보 감독이 가장 즐겨 쓰는 전술이 4-2-3-1인데 네. 4-2-3-1의 1 원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원톱의 역할이 물론 최전방에서 혼자 이 골을 넣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선수이면 틀림이 없으나 본인 득점 이외에도 이 측면 윙포워드의 득점 또 제2선의 그 득점력을 위해서는
내려오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네. 또 중앙 공격수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수없이 휘둘러줘야지 되는데 이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박주영이다. 어허. 그리고 그 좌우나 뒤에 후방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네. 그리고 자기에게 공이 왔을 때에 적어도 1m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바로 박주영이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제 골을 넣을 수가 있고 그렇죠. 입체적인 기동 능력을 갖춘.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박주영 선수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예. 입체적인 기동 능력과 순간적인 슈팅 능력. 예. 그다음에 나름대로 어떻게 본다면은 공격수이긴 합니다만은 그 넓게 쓰면서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또 하나의 감독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박주영 왜 또 딱 안 떠오르네요. 예, 진짜. 그 이전에 보면은 예를 들어 저는 그 슛 감각만큼은 안정환 선수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네. 근데 안정환 선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몸싸움을 싫어했고, 네. 그리고 이 수비로 내려오는 거를 좀 싫어했죠. 네. 오로지 원톱에서 자기 자리만 지키면서 올라오는 공을 받아가지고 슛을 때리는 건데. 뭐 이제 FPS 게임으로 하자면 핀포인트 헤드샷을 쓰기 좋아하는 백병전을 벌이는 것보다 예. 딱 숨어있다 한 방에 빵. 예. 그래서 이 홍명보 축구의 구성에 맞는 원톱 자리가 박주영이라고 네. 판단했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를 꼭 필요로 해서 지난해에 데리고 왔던 거죠. 였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박주영 선수를 꼭 데리고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히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자들이 원칙을 지켰다라고 자꾸 몰고 가는 게 홍명보 감독으로 하여금 네.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게 점점 옥맥이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본인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특히나 아까 홍명보 예. 감독의 기자회견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분 일로 치자면 40%를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 할애했다는 것 자체가 예. 마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만약에 예, 정말 그렇죠. 일고의 여지도 없이 원칙대로 가겠다면은 뭐 없습니다. 안 예. 데려옵니다. 딱 할 텐데 예. 아직 안 됐다라고 표현하면서 때가 안 됐다고 표현하면서 분량 자체가 40%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박주영 선수가 지금 다행스럽게 며칠 전에 컵 대회 리그. 네. 컵 대회에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서 팀 훈련에 합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팀 훈련에 합류하기 시작했으니까 몸이 좀 올라오리라고 보고 네.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몸이 자기 컨디션을 찾게 되면은 저는 홍명보 감독이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박주영이 이런 상태인데 그동안 우리가 원톱을 구하기 위해서 뭐 성남의 뭐 김동석 선수나 뭐 제주의 네. 서동현이나 울산의 김신욱이나 수원의 조동건 선수 데려다가 쏘아봤는데 이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다르단 예, 말은 운동선수한테는 진짜 예. 저도 운동선수잖아요. 예, 프로레슬링 선수인데 저도 그걸 느껴요. 국제무대 나가면 안 통한다는 걸 이미 딱 예. 됐습니다. 이게 저도 예. 레슬링 하다 보면은 예. 야 이건 내 레벨이 아니다. 그렇죠. 맞고 내려와야겠다. 예,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주영 선수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 박주영만 한번 써봐야지 되는데 지금 안 써보고 시점이 되면 쓸 겁니다. 네.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박주영 선수가 할 일이고 네. 거기서 통과하게 되면 내년 월드컵에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미치겠네 님도 게시판에 올려주신 게 예. 박주영 선수 싫어하는 분들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은 한국의 현존하는 포워드 중에서 제일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그분도 뭐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저는 지난해에 챙하이 감독이 병역 문제 때문에 박주영 선수한테 너가 국민한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먼저 해라. 그러면 뽑아주겠다. 네. 이랬죠. 네. 이랬는데 홍명보 감독은 데리고 나와서 국민 여러분, 박주영이가 군대 안 가면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올림픽팀에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근데 최하이 감독이 그런 얘기 했을 때 박주영 선수 얘기를 좀 했다가 엄청나게 까였죠. 근데 지금 여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 여론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야비해요. 야배예요? 예. 좀 더 얘기해 주죠. 왜 야배한지. 궁해지니까 마지막 남은 카드가 우리 국민들 축구 팬들이 보시기에도 네. 박주영밖에 없기 때문에 박주영이라도 데리고 와서 한번 써봐라. 라는 쪽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어떤 대부분이라도 만약에 조동구 선수가 조금 가능성을 보였다라든지 예를 들면 뭐 서동섭 선수가 네. 서동현 선수가 좀이라도
가능성을 보였으면 박주영 뭐 병역 문제 얘기 계속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참 이 경쟁의 세계라는 거, 예. 컴피티션. 그 선수들이 나와서 국제 무대에서 다른 나라 선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국가대표팀에 뽑히기 위해서 그 경쟁이라는 것도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선수도 네. 감독을 잘 만나야지 되고 그렇죠. 감독도 선수를 선수 잘 만나야지 되고 이 운이 참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맞았을 경우에는 자기 인생에 그야말로 황금기가 펼쳐지는 건데. 그렇죠. 그게 다 맞았어, 다 맞는 듯 보이다가 하나만 삐끗해도 예. 제대로 이제 그림이 안 풀리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그 박주영 선수가 네. 엄청나게 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벌을 받고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AS 모나코에서 아스날로 이적할 때에 네. 그때 이 아스날이 그 인터셉트를 한 거였거든요. 네. 박주영 선수를 계약까지 거의 구두로 성사가 됐던 프랑스의 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의 도장 찍기 바로 전에 아스날이 원래 하니까 오퍼를 던지니까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는 네. 그 브랜드를 보고서 그냥 계약을 거의 파기하고 오호. 아스날로 간 거였었죠. 네. 가가지고 벵거 감독을 만난 게 벌을 받는 거예요. 박주영 선수의 자질이나 어떤 뭐 이 탤런트로 봤을 때 네. 뭐 프랑스나 다른 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실력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널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벵거 감독을 만났다. 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박주영 선수는 어쨌든 이제 최동호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한 번 평가 전에 반드시 부른다. 예. 아하. 이때 기회를 잡고 늘어지면 성공하면 네. 내년 월드컵에 합류한다. 합류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예언하신 거죠. 네.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거 뭐 김일성 오래 죽는다 예전에 했던 그런 뭐 무당 무역술인 이런 거처럼 매번 던진 게 아니라 날짜가 기억납니다. 언제 합류할지. 네. 이 하늘의 별이 4개가 일직선으로 모이게 되면 왜 이래 진짜 이분 갑자기 교통방송할 땐 안 하셨잖아요. 예, 국민TV라고 만만하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네. 자, 그리고 짧게 예. 그 기성용 선수 SNS 항명 파문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예. 기성용 선수의 이 합류에 대해서는 뭐 짧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정리하죠. 저도 이 홍명 감독이 이 기성용 선수를 콜한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네. 홍명보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SNS의 파동과 대표 합류는 별개다. 예, SNS 문제 때문에 이 파동 때문에 부르거나 안 부르거나 그런 것은 없다. 내가 네. 부를 때에는 선수의 기량을 보고 뽑은 거다. 선수의 기량. 예. 그래서 SNS 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은 기성용 선수 본인이 충분히 진정성을 가지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나한테 이해는 하나 국민들에게 아직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한 번 더 사과를 하라고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네. 그건 그거대로 가고. 아주 적확한 어드바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리고 가고 기성용 선수도 잠시 좀 흔들렸었거든요. 네. 소속팀에서. 일단 최근에 자리를 잡고 계속 출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네. 확인을 한 거죠. 컨디션이 좋다고. 대표팀 합류는 이것을 보고 뽑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커뮤니티, 그 SNS 그게 이제 폐쇄된 커뮤니티였고 자기들끼리 어떤 지인들끼리 노는 공간이었다고 보니까 거기 내용을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공공의 어떤 그 심판용 소재로 썼다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대표팀 선수로서 멤버였던 후보 중에 한 명으로서의 그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그 SNS 논란과 대표팀 선발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뭐 이제 검찰총장 이야기도 생각나더라고요. 총장 얘기요? 예, 왜냐면은 그 공무 수행에 있어서 그 개인적인 어떤 혼외자 문제 같은 경우 연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선진국에서 본다면 그런 것처럼 그렇죠. 뭐 프랑스는 뭐 총리가 대놓고 연애하고 그런 것처럼 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는 개인적인 이슈를 가지고 어떤 그 이슈몰이로 갖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축구 선수가 축구장 안에서 선수들과 잘 지내고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면 일단은 그것만으로 많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존재할 것 같지도 않은 엄청난 당위와 어떤 예의 범절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복무하도록 몰고 가는 것도 약간은 좀 후진적이지 않을까. 후진적이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대표팀 선수들의 개인적인 일기장을 다 뒤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다 살펴보고 예의 범절 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약간의 비하인드를 덧붙이자고 한다면은 굉장히 후진적인 형태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SNS에서 제가 저는 정말 많이 나요. 저는 거의 안 나는데 걸렸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선수 본연의 역할이랑 임무와 관계없는 것들은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 것도 기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축구장이나 그라운드에서 벌어졌던 일들 사이에 쟤는 이제 너무한다.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몇 개 쌓인 게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기자들이 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쏘는 그 SNS가 발단이긴 했으나 그거를 이거를 묵인하지 못하고 밝히고 넘어가게 만들었던 그 기저에 기성용 선수의 어떤 뭐 인간적인 어떤 뭐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였던 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만큼 우리 팬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대표팀 선수에게 원하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성용 선수나 뭐 박주영 선수 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한 가지 딱 궁금해요. 네. 우리 영국의 홍명보 감독이 갔을 때 그래도 이 한혜진 씨가 그래도 몰라. 감독님 오셨는데 내조한다고 저녁을 직접 해서 같이 식사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외식하러 나갔는지. 우리 섭외 실패한 것 같다. 자, 잠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화 한 말씀 듣고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시즌 초 우승 후보로 꼽혔던 기아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사령탑 선동열 감독은 지도자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독부터 선수까지 기아 더가웃엔 깊은 침묵이 오릅니다. 쓸쓸히 짐을 챙겨나가는 선수들은 팬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정말 올해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결실이 못 맺었기 때문에 일단 팬들한테 제일 죄송하죠. 기아에게 우승 후보의 위용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초반 선두를 질주했지만 5월 이후 추락을 거듭해 이제는 8위 NC의 추격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문제는 선동열 감독의 처방이 좀처럼 효과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김상현을 내주고 송은범을 영입한 대형 트레이드. 윤성민을 마무리로 바꾸는 승부수도 통하지 않는 등 마운드 운용 능력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선수들 입장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이제 가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선동열 감독님이. 그 부분이 좀 약간 많이 좀 아쉬워요. 저희도 좀. 1, 2군 코치를 맞교대야 하는 충격요법에도 선수들의 무기력한 플레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치를 교체하기보다는 이제 이제 성 감독님이 이제 물러날 때가 아닌가. 저희 기아 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명가 기아의 몰락은. 네, 뉴스 들으시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선동열 감독님. 어떡해요? 뭐 최대 위기를 좀 위기죠. 맞고 있죠. 네. 뭐 워낙 이 프로의 세계가 좀 냉정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성적을 보면서 제가 이 스포츠 기자 시작하면서부터 갖게 된 의문점을 또 갖게 됐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프로에서 이 감독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의문을 왜 갖게 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승할 전력이 있는 팀을 맡게 돼가지고 우승한 감독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럴 때에도 언론에서는 뭐 우승하면 다 명장이라고 다 해주죠. 우승하면 무조건 명장이죠. 우리나라는 명장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면 그 명장이면은 거기서 만약에 그 팀 리빌딩에 실패해가지고, 선수가 좋았을 때 우승했던 감독인데 선수가 빠졌을 때 성적이 곧바로 추락한다.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감독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된 거죠.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요? 대표 한 명이. 국민TV. 국민TV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직 여기 실적이라게 없고요. 이제 어떤 그 법인체라든가 상장사도 보면은 실적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을 발표하는데. 일단은 뭐 CEO가 새로 오면은 무조건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전 CEO가 만들었던 어떤
기초 기술 때문에 돈을 버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국군에 날 때 광화문에서 이제 현대적 무기들 많은 시연을 했었는데 예. 그 대부분 이제 민주정권 김대중 대통령 때와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했던 무기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생색을 내는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니 뭐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니까 당연히 생색 낼 수 있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거 사다 놓은 건 딴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프로야구 프로 스포츠에서도 예. 그 팀의 어떤 그 기존 어떤 빌딩이란 부분에서 누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 예. 아니면 우연히 이 사람의 운때가 맞았던 것 뿐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감독의 능력을 봤을 때 감독은 일단 매니저거든요. 네. 그 경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관계도 잘해야지 돼요. 구단의 사장님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이 윗분들한테 관계도 잘해서 선수 지원 더 뽑아낸다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일종의 그 커뮤니케이션. 예. 특히 이제 술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예. 회장님한테 결국은 아쉬운 소리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해서 예. 지원을 더 뽑아오느냐. 예. 그 돈이 들어와야만 또 좋은 선수를 데려오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요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감독들은 이제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뭐냐면 뭐 흔히 얘기할 때 뭐 지장이니 덕장이니 용장이니 하는데 다 웃기는 얘기이고 네. 제가 봤을 때 비슷비슷하게 갖다 붙이는 대로 하면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기랑 술 마실 때 잘 웃으면 지장이고요. 덕장이고 예. 그다음에 기자 본인이랑 술 마실 때 성질 버럭버럭 내면 용장이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거의 딩동댕.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리빌딩에 강한 그 감독이 있고 리빌딩 대신에 이제 매니지먼트에 강한 감독이 있죠. 리빌딩과 매니지먼트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리빌딩은 팀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을 육성하거나 선수들을 보는 눈이 탁월한 감독이요. 예를 들면 김성근 감독 예를 들 수 있죠. 네. 김성근 감독이 그 2군이나 유망주들 특히 투수들을 길러내가지고 성적을 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지금은 올해는 약간 모양이 좀 빠졌죠. 김시진 감독, 롯데 감독. 네. 근데 이 김시진 감독이 롯데 가기 전에 넥센에 있을 때 네. 저는 김시진 감독이 아니라 다른 감독이었으면 벌써 때려치고 나왔을 상황이었었다. 근데 김시진 감독은 그 구단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수들을 다 빼줬잖아요. 쓸만한 네. 선수 키워내면 빼주고. 그래도 김시진 감독은 2군에서 유망주들을 길러내가지고 근근히 버텼거든요. 근근히.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기는 못했지만 네. 그 갖고 있는 전력보다는 항상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이거 유망주도 길러내가지고. 그 진짜 힘든 거죠. 힘들죠. 네. 근데 이런 능력만 있어도 팀이 맞지 않으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네. 만약에 이런 감독들을 보고서 이제 어떤 그 뉴스를 보다가 이 구단주나 단장께서 저 감독 능력이 있어. 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팀에는 이미 개성 강한 스타 선수들이 많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리빌딩에 능한 감독들이 보기에는 고쳐야 될 거 자꾸 가리키고 얘기하고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스타 선수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또 스타 선수들을 관리에 능한 감독이 따로 있죠. 네. 그게 김웅영 감독. 네. 해태 시절에. 네. 김웅영 감독. 대표적으로 김웅영 감독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리빌딩에 강한 감독은 전력이 약한 팀에 가서 전폭적인 제지를 받으면서 자기가 끌어올려서 가는 감독이 있고 또 리빌딩에는 약하나 이 매니지먼트에 강한 김웅용 감독처럼. 김웅용 감독이나 제가 봤을 때는 김기태 감독도 매니지먼트에 강한 감독입니다. 김웅용 감독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선수들 다 뻗어나갔죠. 그렇죠. 뭐 선동열, 선수 시절의 선동열, 이종범 진짜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벌였잖아요. 거기다가 그쪽이 군기도 세고 해가지고요. 그 해태 타이거 시절에 선수들의 개성도 굉장히 신했었었는데 그때 김웅용 감독이 뭐 화나면은 야구 배트 집어 던지거나 거기 진짜입니다. 네네. 거기 그 선수들 대기시간 안 됐을 때 잘 안 풀리면 한 번은 야구 배트 가지고 선수들 야구 배트 꽂아놓는 그 박스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냥 꽝 쳤어요. 예를 들면 화난다 이거죠. 말 10마디 하는 것보다 행동 하나로 보여주면 그때 제일 고참이 선수들 집합시켜가지고 똑바로 해. 쭉 돌아가고 이렇게 말없는 카리스마로 끌고 왔었거든요. 선수들이 휘어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 같은 팀에 가가지고 사실 리빌딩 해야 되고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그렇죠.
구단과 술 좀 마시고 우리 이거 필요하다. 하나 얘기도 하면 점점 류현진 퍼져서. 보내면서 받은 돈 다 누가 챙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돈 좀 투자 좀 하십시오. 해야지 되는데 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빌딩에는 좀 김은룡 감독이 힘드신 거고. 예, 뭐 김시진 감독이나 예를 들면 뭐 김경문 감독도 두산도 네. 굉장히 짠 구단이거든요. 근데 화수분야라고 할 정도로 키워냈죠. 저는 한화 성적이 현재 9위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야구 성적, 그 팀 성적을 확인할 때 슬픈 게 뭐냐면 저해상도 구형 스마트폰에서는 한화 야구 성적은 한 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8위까지 나오니까. 마이너리그에 하나를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 왜냐면 이제 구형 스마트폰은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그 9줄까지 다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이폰 5 같은 신형에서는 아니면 갤럭시 노트 2 이런 큰 화면에서는 볼 수 있는데 저해상도 구형 스마트폰에서도 한화의 성적을 보는 게 제 개인 희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기서 한화가 내년 시즌을 정말 생각한다면 한화 그 프런트에서 구단에서 김은종 감독과 맞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라는 팀과 김은종 감독의 캐릭터는 잘 생각해야지 되고 카리스마로 휘어잡으면서 선수를 끌고 가는 그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고 만약에 김웅룡 감독을 살려주려고 한다면은 쓸 수 있는 무기들을 지워줘야지 되는 감독이기 때문에 류현진 보내고 받은 돈 가지고 이자도 좀 불어났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그 돈 어디 갔나요? FA를 좀 데리고 와서 밀어줘야 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김기태 감독도 제가 봤을 때 그 매니지먼트 감독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LG의 분위기를 확 바꿔놨죠. 근데 김기태 감독이 야구 감독으로 성공을 하리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요? 김기태 감독이 또박또박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또릿또릿하지도 않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최동호 평론가님? 아니,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또릿또릿하지도 않고, 또박또박하지도 않고,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장점은, 형님 동생 이런 거 챙기면서 자상하게 일종의 보스 스타일 내 동생이다 끝까지 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했던 게 바로 LG죠. LG요. 왜냐하면 LG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개인주의적인 데였는데 감독도 선수들이 내보내고 날리고 그다음에 매년 최근 한 3, 4년 동안에 5월달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 이후에는 다 꼬꾸라지고 왜 그런지 알아보면은 선수단과 또 코칭 스태프와 프런트가 사이가 안 좋다 보니 불화설이 많이 나왔죠. 자기네들끼리 SNS 가지고 딱 싸우다가 맞아요. 뽀록 나오고 SNS에서 정말로 이제 서로 이제 공격하다가 그게 휘어잡을 사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잔머리 많이 쓰고 이런 감독이 아니라 뚝심 있게 선수들 마음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있는 감독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런 데에 탁월한 능력이 있던 김기태 감독이 가서 성공을 했다. 2년 만에라고 보는 거죠. 김기태 감독이 아니라 약간 좀 야들야들하게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의 감독이 갔었으면 LG 또 망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LG의 탁월한 선택이다. 모두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김기태 감독만을 보고서 김기태는 아직은 아닌데. 그 어떤 그 상성 궁합을 보신 거군요. 궁합이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선동열 감독님, 전 아직도 선동열 선수 이게 붙어 있는데. 이 선동열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국보 투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투수로서 어마어마한 그 업적을 남긴 분인데 그분이 최소한 그 팀 운영에 있어서 마운드 관리에 실패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저는 선동열 감독도 기아에 맨 처음에 갔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얘기인데요. 기아는 젊고 유능한 유망주들이 많기 때문에 키우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키우긴 누굴 키웠어요? 트레이드라든가 마무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터뷰에서 팬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너무 독선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팬이 직접 하셨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백업이 없었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감독 본인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의 세계에서 한 시즌 보낼 때 아무리 잘 나가는 팀도 시즌 내내 잘 나가는 팀 없죠.
등고가 있죠. 등고 슬럼프는 항상 있죠. 등락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슬럼프의 원인은 밝히지 못할 난치병의 슬럼프. 왠지 모르는데 안 맞아. 네. 근데 부상 때문에 오는 슬럼프. 네. 시즌 내내 어느 팀이나 이거 항상 겪게 됩니다.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지금 베스트 야구가 9명이 하는 거지만 백업까지 뭐 15명, 16명까지 이런 경우에 일루 대체위원 누구 네. 해가지고 이걸 짜놔야지 되거든요. 우리 팀이 가장 전력이 좋은 베스트 나인이 시즌 내내 계속 간다. 우리 우승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지금의 거예요. 어떤 당연히 지금 최고의 멤버뿐만 아니라 이 포메이션이 무너졌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플랜 C를 준비 계속,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인 예, 거죠. 예. 그런 걸 몰랐다고 하면 감독이 아니에요. 별명밖에 안 되고요. 알고 있음에도 실패한 거죠. 성 감독님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투수 시절에 실패를 안 해봐서 올라가면은 그냥 난리 나는 거였잖아요. 예전에 진짜 해태 타이거스 시절에 그 선동열, 이종범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오면요, 그거는 경기를 끝까지 볼 필요가 없는 예, 그 그렇죠. 마이크 타이슨 경기랑 똑같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냥 선동열 감독 나이트 게임 때 어느 분이었던가 홈런 친 적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선동열 공을 야밤에 나이트 게임에서 홈런 쳤냐고 하니까 눈 감고 쳤다고 솔직하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눈 감고 쳤는데 맞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김웅룡 감독이 네. 상대 팀을 그냥 겁주려고 네. 선동열 그때 투수를 마운드에 올릴 마음은 없었었어요. 근데 그냥 불펜 가가지고 야 몇 개 던져. 불펜 가지고 곧 오를 것처럼 마운드에 그냥 던지기만 해도 상대 팀 완전 기가 꺾였다. 그렇죠. 아니 그 양반의 공을 때린다는 거는 맞추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죠. 야, 그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도 예. 축구에서 선수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아니겠죠. 축구에서도 보면은 스타 선수 출신이면서 감독에서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본인은 너무 잘하는데 자연스럽게 잘했었는데 예. 왜 니들은 못해? 야, 나는 예스복습으로 서울대 갔는데 왜 너는 그건 못해? 꼭 과외시켜줘야 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성적으로 치자면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초보적인 식견에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삼성에서는 통했죠. 왜냐하면 그 삼성 감독으로 가기 전에 선동열 감독이 오퍼가 왔을 때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 무슨 조건이었냐 하면은 대형 홈런 타자가 필요하다. 또 뭐 예를 들면 내야 수비수 누구 정도가 필요하다. 네. 갖춰지면 가겠다. 근데 삼성이 다 들어줬죠. 2004년도였었나? 선동열 감독이 갈 때.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심정수 선수하고 박진만 선수를 네. FA로 대형 계약 터트리면서 데리고 갔거든요. 선동열 감독 안 거였었죠. 우승하기 위해서 감독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있어야지 우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갖췄죠.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 나고 난 다음에 기아로 갔는데 고향 팀이고 하니 대들었는데 좀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네. 착오의 시작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송은범 선수하고 네. 김상현 선수의 트레이드. 저의 기억을 보면은 그 김상현 선수가 가고 난 뒤서부터 김상현 선수는 가서 잘 때리고 기아는 추락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밤하늘의 별이 4개가 일직선상으로 모이는 날에 선동열 감독이 김상현 선수에게 저녁 한 끼 사라. 네. 뭔가 원한이 있다. 이걸 풀어줘라. 그러면 잘 풀릴 것이다. 네. 근데 밤하늘의 별이 4개가 일직선상으로 어떤 날입니까? 그날? 제가 어저께 비디오 보는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예. 한번 올렸어요. 어떤 비디오에서? 자주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뭐 자주 왜 저를 가르치면서 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안창호처럼님께서 예. 와 귀에 쏙쏙 세게 다가오네요. 국민 TV표 명쾌한 설명 좋아요. 아 그런가요? 예. 또이또이하지 못하다. 뭐 이런 표현들. 형이다 말로 하자님께서 우와 세다 인간적으로 끌리는데요 하셨습니다. 우리 최동갑 평론가님의 정말 진솔하면서도 다소 과격한 발언이 표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네요. 그러면 뭐 오늘 1회로 끝내야 되겠네요. 좀 신비주의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신비주의요? 아닌가? 무슨 신비주의? 아닙니다. 예. 런던에 있는 척하면서 선릉에서 런던 올림픽 리포팅 하시고 말이야. 야,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왜 이렇게 정말 명관이었잖아. 명관이고 구관이었었고, 명선서였고. 이름을 날렸던 분들이 이렇게 좀 머쓱한 성적을 만들까요? 김웅룡 감독님도 그렇고 선동열 감독님도 그렇고.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그 축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선수도
자기를 네. 알아주는 감독을 만나야 된다. 인간적으로 알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에 맞는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을 만나야 되는 거죠. 박지성과 히딩크의 궁합처럼요. 예. 박지성 선수가 엄청난 체력을 갖고 있었고 약간 투박한 플레이를 하지만은 당시에는요. 근데 예. 히딩크 감독이 원하는 어떤 전략 전술에 예. 가장 그 부합하는 그런 예. 선수였던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독도 자기 스타일에 맞는 팀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걸 저는 크게 네. 지장, 덕장, 용장은 그냥 웃기는 얘기이고 리빌딩에 능한 감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매니지먼트에 강한 감독. 그 스스로 감독 스스로가 잔머리를 많이 쓰고 대가 약한 감독은 네. 스타가 많은 팀에 가면은 망가져요. 네. 오히려 끌려다닙니다. 선수들한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감독 뭐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선수 보는 눈, 대는 약하나 네. 잔머리 좀 많이 쓰고 선수 보는 눈이 정확하고 그 선수를 끌어올리는 능력 있는 팀은 네. 그 하위권에 있는 팀에 가가지고 그 시간을 좀 받아서 그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런 계산을 이 감독들도 자기가 계속 잘 나가다 보면 처음에 감독에 입문했을 때 어떻게 운 좋게 많이 밀어주고 투자해주고 선수도 좋은 팀에 가가지고 자기가 네. 우승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다 잘하는 줄 알거든요. 일단은 어떤 좋은 스타일이- 성적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한 검증이 안 된 거죠. 이런 속에서 환경이 다른 팀에 갔을 때 네.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우리 예. 평론가님께서 컨설팅 업체 하나 차려가지고 구단과 야구 감독 후보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중간에 거마비를 받는 네? 최동원이 성함 그렇게 되니까 CDH 베이스볼 컨설팅 같이 이 프로야구나 이종격 투기 이쪽으로 같이 좀 예. 해주시고 이종격 투기 쪽은 일단은 너무 열악해서요. 딱히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없고요. 프로 야구 쪽을 하시는 게 이쪽에 물댔다가는 같이 말라버립니다. 우리 재단님께서는 와 오늘 최 기자님 오늘 완전 벼르고 오신 듯한데요. 벼르지는 사실 걱정하고 왔어요. 왜요? 손병희에 함께 가지 않아도 할 때도 말씀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반복될까봐 약간 그런데, 저는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네. 10분, 15분짜리 이제 이 뉴스 시간에 리포팅을 나가가지고,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김남은 씨 전에 했던 방송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참 매력도 느끼고 그리고 말씀도 잘하시고 편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네. 나는 그냥 묻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뭐. 네. 아니, 묻어가시기는 이미 컨텐츠가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정말 그 감독과 이 선수, 팀, 그 프론트, 이 세 가지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 그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지금 기존의 언론들은 너무 감독의 1인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는.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과정이 어떻게 또 우승하면 다 명장짜리 붙여주고 갖고 있는 그 자원들 선수 자원들의 그 역할 그 포지션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기면 다 감독이 잘했다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강팀과 진정한 명장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팀으로 보면은 8월달 한여름 더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패수를 줄이면서 성적을 올라가진 못해도 자기 성적 떨어지지 않고 끌고 가는 유지하는 팀은 강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의 그 시즌 개막하면서 갖고 있던 총알들이 다 떨어진 시점에서의 그때야말로 정말 감독의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예. 감독의 능력도 가장 어렸을 때 히든 카드를 뭐를 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다 나가 떨어졌을 때 누군가를 그 2군에서 아니면 후보 선수를 내세워가지고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 히든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이거든요. 있는 감독은 내다보고 준비를 한 거죠. 플랜 B를. 없는 감독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겁니다.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김성근 감독과 김시준 감독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참 생각한다는 거. 그 말은 이제 논리적으로 쉽긴 합니다만은 실제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수십 명을 지금 붙잡고 계속 머리 계산하면서 붙잡고 싸워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제 더워졌을 때 쓸 선수들 플랜 B를 또 준비한다는 거. 그 야구 감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주훈련 갔을 때 감독도 놀았느냐 안 놀았느냐. 감독이 전주훈련 가면 뭐 선수들 열심히 안 해 감시만 하죠. 감독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대타 기용했는데 잘 치는 딱딱 들어맞는 감독들. 네. 이걸 우리가 흔히 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감이 아니다. 감이 아니에요. 감은 오늘 제가 잘 칠 것 같다, 못 칠 것 같다 이거는 네. 갑자기 내가 오늘 왔는데 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얘가 평소에 하는 행동과 이 타격과 이 네. 일단 이 표정 같은 것도 유심히 선수를 잘 봐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상태에서 오늘 봤더니 이 자식이 좀 잘할 것 같다. 표정이 밝아. 아니면은 미리 경기 전에 연습 때 네. 치는 거 보니까 자세가 오늘 얘 잘 나올 때 치는 자세로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집어넣는 거지. 그냥 뭐 어젯밤 꿈이나 뭐 별자리 별이 4개 뭐 이런 거 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통하는 감독은 그만큼 안 보이는 곳에서 선수들 유심히 쳐다보고 네. 살폈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전주훈련 가지고 놀지 않은 감독입니다. 근데 내보낼 때마다 계속 삼진 당하고 투수들 빠지고 하면은 전주훈련 가가지고 놀았던 감독이에요. 제가 박수를 왜 치냐면 우리 최동화 평론가님의 이 식견, 해안에 감탄을 해서 저동에 박수를 드렸고요. 아무튼 그 프로야구 성적 운영하신 사장님들, 구단 운영하는 회사 사장님들, 대표님들, 뭔가 이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연락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 뭐 괜찮은 리포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말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 나와주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님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남은의 인파이팅.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누구에게나 초행길인 인생. 그래서 미제 항해 같은 끝모를 여행 같은 인생. 여러분의 그런 인생에 김남은의 인파이팅이 작은 점 하나를 오늘 또 찍었습니다. 내일 인파이팅은요. 재은경의 참사리, 최홍준의 모토톡으로 인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끝곡 노브레인의 라디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파이어!